네, 안녕하십니까. 세 번째 발언을 맡게 된 한신경입니다. 저는 앞서서 이렇게 희년정신과 또 희년은행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두 분과는 다르게 빚쟁이 대표로 나가게 되었는데요. 네. 이런 자리에 선 게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또 부자연스러울 텐데, 네, 다소 좀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잘 이해하시면서 너그럽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꿈꾸는 빚쟁이 한신경이라고 합니다. 네.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겪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. 대단할 것도 없고 또 결코 그렇게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부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남몰래 그것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저의 이 경험이 그 사람에게는 또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네. 많이 떨리네요. 먼저 제게 부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늘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20대 초반 때 종교단체에서 선교사의 꿈을 꿔서 중국으로 3년간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의 날까지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. 네,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3년간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제 신변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. 저는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 선교단체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청년들의 학습과 자립을 돕는 그런 단체에서 이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되시고 저는 그래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.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복학을 포기하게 되었고요. 또 제가 그때 몸담았던 선교단체는 자비량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제가 받는 개인 후원은 최저생계비 한 3분의 1도 못 미치는 작은 금액으로 생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.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외를 하면서 충당하게 되었고요. 이때부터 좀 밝았던 제 성격이 되게 많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20대 중반이 지나서 이제 거의 후반을 가고 있는 이 나이대에 한국에 와서 제가 학생 신분도 그렇다고 온전하게 직장인도 아닌 그 애매한 저의 어중간에 위치한 제 자신의 모습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학교를 어떻게든 마무리해야겠다 싶어서 사이버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. 이제 간사 생활을 그만두고 2년간의 간사 생활을 그만두고 동네에 있는 보습학원에 파트 강사로 월 80만 원을 받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의 본격적인 처음 사회생활인 것인데요. 제가 20대 초반 대학교 입학할 때 학자금 대출을 처음 받은 걸 제외하고는 이 시기에 제가 자발적으로 첫 번째 부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제가 80만 원의 월급을 받고 그래도 그냥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였는데 하루는 국민은행에서 이 은행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? 되는 거겠죠? 네. 국민은행에서 재직 확인도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80만 원으로 사실은 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. 네, 저는 영화에서처럼 제가 시간을 되돌려서 그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전화기를 뺏고 제 뺨을 한 대 후려치고 싶은 네,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처음에 한두 달 제가 이제 사이버대학교 등록금도 결제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물건도 사고 또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서 사실은 좀 절제하지 못하게 무분별하게 한두 달을 사용하고 나니까 월급의 대부분이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. 또 다음 월급날까지는 카드를 사용하고 또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 대금으로 나가고 그렇게 대금을 받기 위해서 월급을 받게 되는 대금을 위해서 월급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요.
1년이 지나니까 제 카드 대금이 제 월급을 넘게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 당시까지도 어떤 이런 재무 관련 지식이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를 하게 되면은 그 연체자한테 가해지는 추심이 엄청나다고 제가 들었었어요. 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커서 제가 생각 끝에 제3금융권 대부업체 대출을 받기로 결심합니다. 제가 두 번째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점인데요. 네, 잘못된 선택이었죠. 연체가 되면은 카드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직장이나 집에도 찾아오고 뭐 이런다는 제 친구로부터 들었던 그 추심 괴담에 제가 넘어가서 너무 두려움이 커졌고 일단은 연체만 피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네, 그렇게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 당시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점이 있었고 또 이것을 갚을 능력조차 없다라는 사실이 참 저를 작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어디서 재무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저는 전혀 몰랐고요.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조차 저는 몰랐습니다. 제가 첫 대출을 받을 당시에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무려 39.9%였습니다. 저는 300만 원을 겁없이 대출받아서 카드 대금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더 아껴서 생활하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자의 원금까지 매달 20-3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쉽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후에 제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한 2달가량 쉬었을 때 다시 일을 구하기까지 생활비를 위해서 또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. 빚을 내어서 빚을 갚게 되는 그런 악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. 네. 이렇게 제 빚은 2-3년 사이에 500으로 순식간에 불어나게 되었습니다. 원금은커녕 이자만 겨우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긴 기간 동안 저는 대부업체에 빚이 있다는 수치감과 또 괴로움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주변 친구들에게조차 이런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. 월급날이 돌아올 때마다 갚아야 될 돈과 생활비를 맞추느라 고민을 하는 생활이 반복되고 또 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까? 그것이 가능은 할까? 내가 다시 예전처럼 선교사의 삶을 꿈꿀 수 있을까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정말 우연한 계기로 청춘이현의 청년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습니다. 네, 처음에는 20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사실은 청춘이현 뭐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.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기에 신청을 했고 감사하게도 제가 그 10명 안에 선발이 되어서 전반적인 채무 상담과 경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. 상담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저희 수입 지출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또 감사하게도 이 단체를 통해서 저는 남은 200만 원의 채무 변제뿐 아니라 나머지 제가 갖고 있는 고금리 대출도 4%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. 드디어 영원히 저의 발목을 잡을 것만 같았던 이 채무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. 할렐루야. 네. 제가 청년부채탕감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. 여기 저를 도와주셨던 여러 상담가 분들은 비난 없이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 또 지금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계획들부터 함께 고민하고 또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. 또 부채탕감 프로젝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2차 모임을 통해서 건강한 경제생활과 좋은 습관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는 서로 독려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서 저는 이제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게 되었고 정말로 매달 들어오는 그 월급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조금 과장하자면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였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부채 문제로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. 또
그런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은 너무 멀리 있었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고금리 대출은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. 돈이 가치가 되어버린 이 미친 세상에서 채무자에게 쏟아지는 시선과 또 우리들 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제가 그 압박감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순간에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 손 내밀어서 막아줄 수 있었다면 또는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저는 여전히 빚쟁이입니다. 빚을 다 갚지 못했거든요. 네, 저는 여전히 빚쟁이지만 꿈꾸는 빚쟁이가 되었습니다.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희년 함께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. 또 먼저 도움을 받은 자로서 저의 한계를 넘어서 저의 과거를 넘어서 꿈꿔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몇 년 안에 제 모든 부채가 탕감될 수 있으리라는 꿈, 그리고 저의 꿈을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위해서 준비하고 한 발짝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는 꿈, 그리고 저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겠다,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꿈을 꿔보게 되었습니다. 제게 손 내밀어준 그 사람들의 손을 제가 잡았던 것처럼 저도 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의 옆에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꿈꾸는 빚쟁이, 저는 오늘 제 삶에 그리고 이 땅의 부채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에 희년이 선포되기를 꿈꿔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상으로 바랍니다.